이재명 대통령이 출마한 후보자들 관련해서 기탁금 문제를 이게 SNS에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뭐 야권에서는 당무 개입이다.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고 민주당에서는 당무 개입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약간 좀 그것도 결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꼭 이렇게 소통을 했어야 하나 하는 맥락도 좀 있고 여러 가지 맥락이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의 뭐 비단 이 문제만은 아니죠. 그동안에 여러 차례 SNS를 통해서 언급했던 그런 맥락에서 아마 이 당무 개입 논란이 불거진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좀 보시는지부터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대통령의 언급 이걸 뭐 당무 개입으로 봐야 되는가 아닌가? 저는 사실 당무 개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시는군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정당, 특히 이제 양대 큰 정당들의 그 전당대 기탁금 참 문제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매년 수십억 원의 국민 세금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으면서도 또 별도로 굉장히 높은 기탁금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후보 그러니까요. 난입을 방지한다는 차원도 있겠지만 그러면 돈 있는 사람만 그러면 출마하라는 거냐? 돈 이런, 장사하는 거 예,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정당이 갖고 있는 그 저기 쌓아놓은 국고보조금을 가지고 충분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청년들 때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이제 약자의 입장에 있잖아요. 네네. 그럼 대통령께서 아마 이번에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청년의 기탁금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파격적으로 아주 문턱을 거의 없을 정도로 낮춰주는 거. 네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는 저는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대통령이 관여할 사안이냐. 이건 당의 지도부나 당의 선관위원회가 자율적으로 토론해서 결정해도 충분한 사안이죠. 그런 여론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네. 근데 대통령이 이것은 좀 인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음.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정당의 자율적 어떤 자율성을 제약하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이런 모양새가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주는 어떤 무게감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당이 무시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의 말대로 기탁금이 조정이 됐다. 그렇게 되면 제가 볼 적에는 이것은 당무 개입이 되는 거죠. 대통령의 말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이 선의의 목적을 가졌지만 대통령의 이런 그 선거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개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네.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은 이 부분은 당의 공천이나 어떤 그 후보, 어떤 그 경선에 이런 데 개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무 개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 자체가 당이 자율적으로 얼마든지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사안과 영역에 대해서 대통령이 말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부분에서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당무 개입 지금 뭐 이 의원님은 어쨌든 당무 개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글쎄 저는 뭐 당무 개입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거는 조금 과하다고 보는데요. 일단 이게 전사가 좀 있습니다. 전선 과거 역사가 좀 있다. 예. 민주당의 전당대회 기탁금이 그동안에 여러 차례 변했는데 이재명 당대표 2기 출마 때 그때 예비 경선의 최고위원 후보 기탁금이 5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요. 5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돈 있는 사람만 출마할 수 있는 이게 일종의 참정권 제약이기 때문에 그걸 대폭 낮추자.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당내 개혁의 일환으로 이게 시도가 됐던 건데 이번에 무려 이제 그걸 갖다가 4배로 올려가지고 4배 올라갔죠? 예비 경선에서도 2천만 원 최고위원 후보. 근데 게다가 청년들 같은 경우에 50% 할인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조차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액수고 이조차도 뭐 불과 3일 전인가 결정이 된 거 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정당 더군다나 이렇게 큰 정당에 전당대회를 하면서 돈도 많다고 저런 하던데, 그죠? 문제는 후보들이 예측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선거 룰도 그렇고 그러니까 선거투표제도 그렇고 네, 기탁금 네. 문제도 그렇고 이걸 이제 전준위로 밀어버리니까 전준위가 뭐 불과 구성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결정이 되고 그것도 뚜렷한 이유 없이 물론 당원이 크게 늘었다 때문에 이제 선거 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얘기인데 설명을 분명하게 안 했던 것 예, 같아요. 당원이 늘면 당비도 늘거든요. 게다가 민주당의 등록 재산이 2025년도 기준으로 657억 원이고 네. 그중에 현금과 예금이 450억 원이에요. 부자네요. 당에 돈을 그렇게 쌓아놓고 있으면서 네. 이게 청년 후보들한테까지 그렇게 과한 기탁금을 받는 게 맞느냐. 아무리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선거 공영제를 해서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 누구나 이제 어쨌든 돈과 관계없이 뜻이 있으면
출마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과열을 방지한다는 의미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른 장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컷오프 제도도 있고 네. 여러 장치들을 둘 수 있기 때문에 돈으로 그걸 제한하려고 한다는 거는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출마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자격이 있고 능력이 되고 의지가 있어도 이제 출마하기 출마가 어려운.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여서 바람직하지 않고 그에 대해서 대통령이 본인이 했던 일종의 개혁 조치가 이렇게 후퇴되는 것 같으니까 한마디 한 것 같아요. 네. 게다가 당내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좀 쏟아집니다. 이게 청년 최고위원제를 이번에 채택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막 목소리 높였다가 그거에 더해져 가지고 결국에는 청년들한테만 부당한 장벽을 세우는 거 아니냐. 또 지난번에 이제 후보 자격 논란이 있었는데 송영길, 김영 물론 뭐 제가 보기에는 예외 사유를 인정할 만한 그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만 과거에 뭐 박지원 그 박지원 청년 최고위원 그때 비대위원장 출신 이런 분들이 출마 자격을 허용을 안 했던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로는 2030과 가까워져야 된다. 청년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런 문제 하나까지도 청년들한테 이제 부당한 장벽을 제기하는 게 이제 문제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당내 여론을 감안해서 대통령이 한마디 한 건데 민주당은 당원 당규상 대통령이 당직은 못 맡지만 당원으로서 당론 형성에 참여하고 뭐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의무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거를 뭐 이게 실정법 위반은 아니고 네네. 더더군다나 민주당의 이제 당원 당규 위반도 아니고 다만 기존의 이제 정치권의 오래된 이제 관행이나 관례로 봤을 때 대통령이 정당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게 바람직하냐 뭐 이런 문제 제기인데 네. 이거를 뭐 당무 개입으로까지 보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하다고 봅니다. 뭐 그게 이제 실정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이제 정치적인 평가가 그렇다는 것이죠. 네. 예. 근데 제가 요거 한 말씀 더 네. 드릴게요. 예. 사실 뭐 대통령이 기탁금 문제 이 부분은 저는 그 방향성은 맞다고 봅니다. 그 얘기는 저 잘했다고 문턱 보는데 낮추라는 예, 방향성. 예, 예. 그런데 왜 이제 이 부분이 당무 개입이 이렇게 나왔냐면 저는 그게 전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사실 이거만큼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안 했지만 실제로 전당대회 관련돼서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은 네. 실제로 사전 전당대회 개입이라고 비판받을 만한 소리가 굉장히 컸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사실 선거 끝난 다음에 그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6.3 선거 평가에 대해서 그 완벽한 승리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정청래 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사실 당내 선거 전략이 부재했다. 뭐 이런 이제 책임론들이 좀 형성되기 시작했던 계기를 사실 대통령이 제공을 했던 측면이 있고요. 네. 거기에 반대로 이제 김문석 총리에 대해서는 그 총리의 뛰어난 리더십 덕분에 정부가 잘 굴러갈 수 있었다. 네. 이렇게 거의 극찬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이제 당과 정치를 위해서 또 다른 역할을 맡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여진다. 근데 노골적으로 사실 차기 당대표 후보로 유력 후보로 이렇게 대통령이 치켜 올려 세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공식석상에서 당대표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총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극찬해주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당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통령의 뜻이 어디에 있구나를 이렇게 암시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그 유럽 순방 갈 적에 예. 통상적인 당대표는 완전히 배제시켜버리고 굉장히 이례적으로 총리는 거기에 참여를 시키는 이런 것을 통해서 대통령이 이번 전당대회 내 뜻은 이거다라는 부분을 그 암묵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분명히 보여줬거든요. 네. 사실 이 부분이 실질적인 저는 당무 개입이라고 보고 전당대회 개입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게 제가 뭐 정청래 대표가 좋고 누가 좋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거는 좋지 않다, 올바르지 네. 않다. 물론 네. 대통령 네. 입장에서는 당의 어떤 그 당정 일치를 통해서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정 일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자기랑 호흡이 잘 맞는 사람이 대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겠지만 대통령이 저렇게 나가게 되면 당원들이 영향을 받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실제로 당원들의 뜻이 왜곡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대통령의 저런 어떤 행동, 발언? 저는 저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약간 딜레마하고 숙제 같은 거라고. 네, 봅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제에서 늘 여당과 이제 대통령 간의 관계, 또 그 거리, 네. 이게 이슈예요. 이게 너무 가까워도 문제고 너무 멀어도 문제거든요. 대통령하고 여당 간의 관계가 너무 멀면 국정 동력이 잘 확보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다가 뭐 여당이 지금처럼 다수면 모르는데 여당이 소수면 더더욱 그렇고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도 당선돼 가지고
이제 당정 분리라는 한국 정치에 있어서 하나의 이제 이 개혁의 방향을 상당한 제시한 결단을 했죠.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과거 제왕적 총재의 폐해를 이제 반복하지 않겠다 이런 일종의 개혁이었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탄핵당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나서 뭐 안 되니까 네. 열린우리당 창당하고 그 뒤에 탄핵당하고 다시 이제 열린우리당이 총선에 과반 획득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대통령이 당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그 관여하더라도 그걸 티내지 않는 이게 이제 미덕이었습니다. 아니 주례회동도 하고 그러면 당의 의사결정에 어떻게 관여를 안 합니까 대통령이. 그건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윤석열 때 너무 폐해가 도드라졌고 그 전에 박근혜 정권 때 이른바 이제 진박 공천하면서 특히 총선 시기에 네네. 그 폐해가 이제 두드러지면서 이게 논란이 커졌던 건데 근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전당대회 관련된 메시지를 그 정도로 볼 거냐. 이를테면 박근혜 때는 아예 그냥 대놓고 진박간별사 자처하면서 네. 최경환 의원 같은 사람이 네. 칼질하고 돌아다닌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윤석열 때는 뭐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보내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그만두라 그러고 그다음에 뭐 정무수석도 보내가지고 안철수 의원 주저앉히고 체리따봉 보내고 이런 게 이제 다 드러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이 강압적으로 내지는 대통령의 어떤 위세를 앞세워서 누르는 듯한 모습이 명시적으로 확인이 되면 그럼 논란이 커져요. 근데 그게 아니고 대통령으로서 그 대통령 대통령으로부터 정치 전체를 관장하는 사람이니까 네. 여당이 어떤 방향으로 여당의 리더십이 어땠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의견 표명하는 것까지 그거와 다 동일하게 당무 개입으로 볼 거냐. 그 약간 그 애매한 경계선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보기에 따라서 그래서 다를 수 있는 문제인데 적어도 윤석열 때 같은 미션은 아니잖아요. 윤석열은 전혀 안 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다 보내가지고 주저앉히고 연판장 돌리고 만들고 그런 거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메시지를 통해서 네. 어떻게 보면 여당이 나가야 될 방향이나 여당의 리더십이 어떤 성격의 리더십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시했기 때문에 이게 과거와 같은 당무 개입 논란하고는 조금 구별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 그 정도도 못하냐, 대통령이 여당을 향해서. 저는 그 점은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게 참 예. 말 그대로 그 박 의원 얘기대로 딜레마인 것 같은데 고민정 의원의 얘기가 그런 맥락에 약간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기타급 문제까지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온 국민이 보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정무수석도 있고 다 있는데 그 방식, 그러니까 대통령의 방향에 대해서는 뭐 고민정 의원도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방식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는 맥락을 근데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식의 소통의 특성인 것 같아요. 아, 이재명 대통령 일단 SNS. SNS를 너무 많이 해요. 그리고 원칙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 어떤 그에 구체적으로.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과 그걸 재반박하면서 일종의 이제 뭐 설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논란이 좀 커지는 것 같아서 다소 그건 저도 과유불급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대통령으로서는 그 잘못된 인식이나 오해를 좀 바로잡고 가겠다. 불식시키고 싶었겠지요. 그러나 그건 이제 뭐 대변인도 있고 네. 정무수석도 있고 여러 창구들이 있는데 이제 저런 직접 소통을 대통령이 나서서 전면에서 하다 보니까 이 너무 좀 과한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스타일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예, 예. 그 반면에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통도 하잖아요. 본인이 직접.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뭐 비서실장 보내고 정무수석 보내서 당을 강압적으로 이렇게 무릎 꿇리는 또 그런 유형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스타일 차이다. 네. 뭐 어쨌든 대한민국의 대통령제가 성공하려면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정권 내 당정 관계 이 부분의 경계선을 어떻게 잘 세울 것인가 네, 이 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어쨌든 뭐 이재명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이제 본인 의사를 일단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전당대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각 후보들의 어떤 개별적 경쟁력보다는 어허. 대통령의 뜻을 당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이 최대의 어떤
그 관건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결과에 따라서 미치는 파장도 굉장히 다르게 또 어떤 때로는 굉장히 많은 또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순항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은 어쨌든 저는 제일 궁금한 것이 대통령의 저 의사를 권리당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이 제일 궁금합니다. 네. 리스크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리스크도 있죠. 네, 대통령의 뜻이 그만큼, 거의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관철이 안 된다. 아, 라고 하면은 그건 굉장한 부담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부메랑이 훨씬 더 크게 올 수 있죠. 어쨌든 이 대통령의 당무 개입 문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당무 개입이다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런 논란이 지금 제기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청와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